오늘 정책 인터뷰에서는요, 직업훈련 규제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훈련 지원과 박드경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5년 이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했던 규제가 대폭 철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제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정책을 다시 마련하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신산업 디지털 그런 그 경영 환경이 이제 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이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 훈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제 훈련비를 지원을 해왔는데요. 실제 이 정부 지원 훈련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이제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러한 지원 제도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대적으로 기업 직업 훈련을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규제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바뀌게 됐는지 궁금해요. 기업이 좀 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직업훈련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유형과 방법별로 좀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기업이 직접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자체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훈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절차 단계별로 이제 규제를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 장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격 훈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필요한 과정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 기관에 이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훈련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시행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 제도는 이제 좀 혁신적인 좀 내용이다 보니 바로 이렇게 도입하기 좀 어려워서 효과성을 좀 보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좀 살피기 위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에는 1월부터 이제 기업에서 바로 이 혁신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이 직업훈련의 이 자율성 확대,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 또 기업훈련 비용과 이 행정부담 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직업훈련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자체훈련 탄력 운영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자체 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체 훈련을 하는 경우에 이제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훈련비를 지원받기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이 교육훈련 전담자가 없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이용하게 되면 기업은 이제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서 제출하면 이러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어서 반응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좋아진 건가요? 근로자는 이제 본인의 역량과 수준에 맞는 필요한 훈련 과정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그 필요한 내용만 이제 골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가능한 내용인데요. 네.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나면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내용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독 시스템을 정부 지원 훈련 제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근로자분들은 이제 그 기업과의 훈련 기간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한 그 과정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이제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도 훈련에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꽤 커서 참여가 좀 저조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경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 기관에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훈련비의 10%를 부담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업 직업 훈련 카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카드를 사용해서 위탁 훈련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지원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어서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와 더불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개선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3대 혁신 사업들 모두 다 행정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자체훈련 탄력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훈련 운영 절차 단계별로 승인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철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원격 훈련 과정 하나하나마다 이제 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과정을 한 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완화가 되고요. 이제 기업 직업 훈련 카드제를 이용해서 기업이 자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전산 입력 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등 저희가 좀 불필요한 절차 규제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뭐 정말 오랜만에 이 직업 훈련에 대한 이 규제가 철폐가 되는데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 직업 훈련 활성화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직업 훈련 규제 혁신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기업 직업 훈련을 보다 쉽고 간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훈련의 이제 성과를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성과를 체감하고 난 이후에는 기업 스스로 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활성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우리 중소기업분들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정책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